해당 영상은 리노TV의 리노님이 10분 만에 400만원 수익을 내는 매매 화면을 실시간으로 생중계하는 영상인데요. 리노님은 월 3에서 4억 수익을 인증한 주식 트레이더로 유명한 분이신데요. 이분이 매매를 어떻게 하는지, 매매 타점을 어떻게 잡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차트를 나쁘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런 차트를 나쁘게 보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왜 이 차트가 나쁘지 않은 차트인지는 오늘 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이렇게 한번 찍으셨어요. 이 가격대를 보신 거죠. 자, 지금 보시면은 이 저항 라인을 체크하신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매수 주문을 하셨어요. 시가로. 자, 왜 시가로 매수를 할 수 있었는지도 역시나 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바로 여기 보시면 수익이 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거래량 하고요. 이분이 언제 매수를 하시고 언제 매도를 하시는지 잘 보면서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창도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기 요 창도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인실석재 뜨고 나서 매수 타점 잡으셨죠. 자, 여기 요 때부터가 중요하거든요. 이게 분봉 차트입니다. 여러분들 분봉 차트에 캔들의 움직임과 여기 나오는 거래량의 움직임, 잔량을 여러분들 일단은 그냥 눈으로 보세요. 이걸 이해하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그냥 한번 쓱 보세요. 뒤에 영상을 보시면 이게 이해가 됩니다. 410원 정도에 멈춰져 있고요. 자, 여러분들 멈춰졌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디에서 멈췄고요. 자,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십니다. 여기서 매수하시죠. 자, 계속 보시죠. 자, 캔들 거래량 유심히 보세요.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잔량이 눈에 안 들어오시면 요것만 보셔도 됩니다. 여기인가 본데요. 지금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여긴가 본데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계속 들어보시죠.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멈췄네요. 자, 방금 뭐라고 하셨죠? 여기서 멈췄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좀 더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죠? 자, 매수, 매도, 잔량 보세요. 거래량, 캔들 움직임 보세요. 지금 중요합니다. 자, 지금 매수하시려고 타점 잡으신 거죠? 요 캔들 모양, 거래량, 그리고 잔량, 타점 잡으러 지금 손이 올라가셨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왜 이렇게 하셨는지 영상을 보시면 다 이해가 되십니다. 일단 보실게요. 아직 누르시진 않았어요. 지금 올려놨습니다. 준비하시죠. 자, 방금 여러분들 따닥 눌렀어요. 뭔가 보고 따닥 누르셨죠?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빡 올라가는 거 보고 따닥 누르셨습니다. 매수 타점 여러분들 잘 보세요. 한 번 더 샀어요. 여기서 자, 이제 매수가 체결이 됐죠. 관성에 나오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또 중요한 말씀 하셨습니다. 관성이 나오나 보겠습니다 라고 하셨죠. 이것도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역시나 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다 설명이 나와요. 여기서 일봉도 한번 체크를 해주고요. 자, 일봉 체크하신다고 그랬죠. 자, 여기서 마우스를 갖다 대세요. 어디다 갖다 대시고 가격대를 확인을 하십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영상에 보시면 이 가격대를 어떻게 잡았는지 설명이 나옵니다. 3,730원. 3,730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매수 또 준비하시죠. 마우스 커서 갖다 대셨습니다. 거래량을 잘 보세요. 여러분들 거래량 중요합니다. 여기서 캔들하고 잔량도 중요하고요. 근데 일단 이해 안 되시면 그냥 보세요. 여러분들 눈으로 보세요. 잡아줘야 되겠죠. 자,
잡아줘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잡아줘야 된다. 여기서 한번 이렇게 쳐줍니다. 예. 자, 이제 또 따닥 클릭하셨어요. 매수하셨습니다. 추가 매수하셨죠. 거래량 잘 보세요. 캔들 움직임. 배열이 이제 정렬이 됐죠? 예, 위로 올릴 겁니다. 자, 여러분들 뭐라고 하셨죠? 배열이 정렬이 됐습니다. 위로 올릴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거의 뭐 예상이 된다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잖아요. 역시나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그냥 감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뒤에 책에서 같이 설명을 드리면서 병행을 할 건데요. 모든 것이 다 기준과 원칙에 입거해서 말씀을 다 하시고 계신 겁니다. 거래량, 캔들 움직임, 잔량 보세요. 이렇게 자, 지금 보시면은 갑자기 캔들이 위로 터지면서, 자, 여러분들 거래량, 지금 거래량 보시고요. 캔들 보시고요. 자, 이제 막 매수하십니다. 지금 여시면 여기 체결량도 보세요. 지금 여기도 지금 계속 뜨죠? 그러니까 막 매수하십니다. 계속 사고 있습니다. 계속 삽니다. 자, 이 하나하나의 움직임이 여러분들 그냥 막 누르시는 게 아니에요. 목표가 3,470원이고요. 자, 여러분 이제 매도 준비를 하십니다. 보시면은 이날 9시 6분입니다. 거의 수익 400만원 지금 익절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거래량 하고 지금 캔들 움직임 보세요. 한 번 더 찍었고요. 자, 한 번 더 찍었다고 말씀하셨죠. 매도로 계속 하시는 거예요, 지금. 분할 매도로 가시는 거예요, 지금. 한 번 더. 자, 지금 캔들 거래량 계속 보세요. 1,380원. 이제 7,930원 30분 남았어요. 고가입니다. 자, 방금 뭐라고 하셨죠? 고가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괜히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캔들 보고 거래량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가 밑에서 털어냅니다. 자, 고가 밑에서 끝났어요. 털어내신다고 하셨죠. 다른 거 할게요. 자, 이제 다른 거 한다고 말씀하셨죠. 전에는 윗방향이었어요. 좀 일찍 털어냈는데 이미 이분은 윗방향이라고 거의 뭐 확신을 하신 거죠. 내부적으로 이제 판단을 내리신 거죠. 그게 그냥 위로 올라갈 것 같다라가 아니라 이 하나하나의 어떤 기준과 원칙 모두가 종합적으로 머릿속에서 판단이 돼서 결정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이 결정을 하신 거예요. 이 정도면 조금 들어가서 4만 원 정도 수익 나고 나왔으면 자, 여러분들 오늘 왜 이렇게 매수를 했는지 한마디 한마디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고요. 이번 영상을 다시 보세요. 그러면 뭔가 다른 게 또 보이실 겁니다. 약세장이든 강세장이든 사자마자 몇십 분 안에 수익 나는 주식 투자의 매매 타점.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며 투자를 함에 있어 가장 난해한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매수 타점이란 주가가 상승하기 직전의 특정 가격 지점을 의미하며 매도 타점은 주가가 하락하기 직전의 특정 가격 지점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많이 살 만한 자리, 사람들이 많이 팔 만한 자리라고 해석해도 좋을 것입니다. 주식 가격이 오르는 건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누군가 주식을 높은 가격에 매수하면 상승하는 것이고 누군가 낮은 가격에 팔면 하락하는 것이죠. 결국 단기든 중기든 장기든 투자의 처음과 끝 그리고 수익의 여부는 결국 타점으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타점 판단을 잘하는 사람은 돈을 불리게 되는 것이고 타점 판단을 못하는 사람은 돈을 잃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주식 투자로 돈을 모으지 못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매매 타점을 판단하지 못해서이며 오늘 영상으로 여러분들은 매매 타점 판단에 결정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을 배워가게 될 것입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이 사람의 이름은 박병창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에게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주식 투자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매매 타점을 결정하는 방법과 그 원리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가 설명한 매매 타점 결정 이론과 세계 트레이딩 월드컵 신기록 보유자인 레리 윌리엄스의 투자법이 거의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략은 전미 투자 챔피언십 3회 연속 우승자 데이비드 라이언, 투자의 신으로 불리는 마크 미너비니가 강조하는 변동성 돌파 전략과도 결국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략은 캔들 이론의 선구자라고 불리는 스티븐 니슨의 이론과도 결국 일맥상통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은 박병창, 레리 윌리엄스, 데이비드 라이언, 마크 미너비니, 스티븐 니슨 이 5명의 투자 고수들을 관통하는 매매 타점 결정 방법을 오늘 영상으로 알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매매 타점의 디테일한 지침을 설명한 12번부터의 내용은 꼭 보시길 바랍니다. 매매하시는데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으로 어떤 영감을 받으셨다면 이 책은 꼭 매수하시고 꼼꼼하게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무리 좋은 영상도 책을 따라갈 수는 없으니까요. 주식 투자로 10억 계좌 달성 불가능하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트로에서 설명드린 투자자가 인증한 월 수입이 4에서 5억 원이었습니다. 그것도 한 번 그런 게 아니라요. 여러 번 인증을 하였습니다. 재능이 없어서 불가능하다고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힘은 재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 힘은 바로 끈기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끈기 있게 보시고 실전 투자로 경험을 쌓으십시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보겠다는 생각으로 덤벼드신다면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10억 계좌 달성, 경제적 자유 달성, 행복을 위해 영상 최선을 다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기는 편, 우리 편. 우리가 차트를 분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시장을 주도하는 세력의 매매를 알아내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그들의 싸움을 지켜보고 있다가 이기는 쪽에 붙어서 매매한다면 투자는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재미로 다가올 수 있을 것이다. 2. 가장 기초적인 차트 분석, 캔들. 주도 세력이 어떤 업종에서 어떤 주식을 사고 파는지 파악하는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캔들이다. 시장은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 간의 전쟁터이다. 매수 세력이 이기면 상승하고 매도 세력이 이기면 하락한다. 그리고 그 흔적이 캔들에 고스란히 남게 된다. 3. 장대 양봉의 의미. 평소 거래량보다 10배 이상 많은 100만 주, 대량 거래가 발생하며 장대 양봉이 만들어졌다. 가격은 만원에서 12,000원으로 상승했다. 20% 상승이다. 이 장대 양봉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거래량이 100만 주라는 것은 매수자가 50만 주 매수, 매도자가 50만 주 매도한 것이 아니다. 매수자도 100만 주를 매수했고 매도자도 100만 주를 매도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많이 매수해서 상승한 게 아니라는 것이다. 그럼 매수자와 매도자가 같은데 왜 가격이 상승했을까? 매수자들이 가격을 위로 올려서 매수했기 때문이다. 왜 그랬을까? 해당 종목의 주가가 더 올라갈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주가를 올리려 했기 때문이다. 그들의 매수 이면에는 호재성 재료든 뭐든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4. 세력의 의도, 전일 양봉의 50%를 지켜라. 20% 상승한 장대 양봉을 엄청난 자금을 가지고 있는 한 명의 투자자가 만들었다고 가정해보자. 그리고 만원에서 12,000원까지 꾸준히 매수했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해당 매수 주체의 평단은 11,000원이 된다. 만약 주가가 11,000원 아래로 하락한다면 해당 매수 주체는 손실 상태가 된다. 자신의 평균 매수가보다 주가가 아래로 하락하지 않도록 방어할 것이다. 즉, 추가적인 상승이 계획되어 있는 종목 또는 추가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은 전일 장대 양봉의 50%를 하향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럴 때 조정이라고 판단하고 이후 다시 상승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장대 양봉의 대량 거래량이 터졌다라는 건 세력이 매집했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세력의 평단은 양봉의 50%로 추정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빠졌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어디가 매수 타점일까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매수 타점을 결정하셨다면 이 영상을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매수 타점이 없거든요. 그리고 다음 이 캔들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때가 여러분들이 더 올라갈 수 있겠는데 라고 기대할 수 있는 시점이고요. 바로 이 지점이 요 지점이죠. 요 지점이 매수 타점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보던 모양 아닌가요? 남석관 투자자를 부자로 만들어준 수익화 모형, N형 패턴의 모양이죠. 그리고 이 N형 패턴의 비밀, 수익화 모형의 비밀, 매수 타점이 바로 여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매수 타점 왜 어떻게 결정이 되는 것이냐? 계속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세력의 의도, 거래량을 살펴라. 평소보다 많은 거래량은 개인이 만들 수 없다. 자금력이 있는 세력이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평소 거래량보다 많은 거래량이 발생했다는 것은 세력이 움직인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평소보다 10배 이상 큰 거래량으로 장대 양봉이 발생했다는 것은 세력이 매집을 했다는 것이다. 보통 장대 양봉이 발생하면 조정 하락이 발생한다. 이때 조정 하락 시 거래량이 다시 평소와 같이 급감한다면 상승이든 하락이든 세력은 매도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6. 세력의 의도를 파악한 매매. 결론적으로 급등 다음날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가격은 전일 양봉의 최소 50% 위에 있어야 하며 특히 30% 상단 부근에서 조정 하락해야 한다. 이때 거래량은 전일 거래량보다 현저히 줄어든다면 이때가 바로 우리의 매수 타이밍이 되는 것이다. 7. 장대 음봉의 경우에도 50%를 주시하라. 대량 거래량에 장대 음봉이 발생한 날도 생각해보자. 앞의 가정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매도 주체 세력의 마지노선은 장대 음봉의 50% 가격이다. 그런데 새로운 매수 주체가 나타나서 해당 마지노선 가격대인 장대 음봉의 50%를 뛰어넘도록 주가를 부양시킨다면 어떨까? 만약 매도 주체가 공매도 세력이었다면 그들은 황급히 자신의 매도 포지션을 청산해야 한다. 아니면 손실이기 때문이다. 즉, 하락 추세의 캔들을 멈추기 위해서는 이전 캔들의 50% 이상 돌파하는 캔들이 나와야 하며 거래량은 이전 거래량보다 훨씬 많아야 한다. 만약 적은 거래량으로 주가가 상승했다면 매도 주체가 추가로 매물을 내놓으면서 추가 하락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자, 여러분들 요거는 스티븐 니슨의 캔들 차트 투자 기법 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건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요 캔들, 요런 캔들 그리고 상황을 반전시키는 캔들이 나올 때 스티븐 니슨이 뭐라고 했냐면요. 이때 거래량이 증가하면 이 캔들의 신뢰도가 높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하향 추세를 이렇게 막으려면 이 매도 주체를 뒤엎을 만한 다시 매수 세력이 나와서 막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향하는 매도 세력을 매수 세력이 막았다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거래량은 여러분들 최소한 이때의 거래량을 상당히 뛰어넘는 거래량이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굳이 대량 거래량은 아니더라도 이 거래량, 매도 시에 나왔던 거래량을 훨씬 뛰어넘는 거래량이 나와야지 이 캔들의 신뢰도가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 이론 모두 다 앞에서 저자가 말한 전일 양대 음봉의 중앙, 세력의 평단을 뛰어넘는 그 가격대, 그 이론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스티브 니슨, 박병창, 이 투자 대가들의 말들이 다 하나로 통일된다라는 겁니다. 하나의 어떤 접점이 있다라는 거죠. 결국 끝에 가면 다 만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세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정리하자면 박병창 투자자의 전략의 핵심은 대량 거래량과 장대 양봉이 발생하면 조정 가격은 전일 양봉의 최소 50% 위에 있어야 하며 조정 거래량은 급격히 줄어야 한다. 급격하게 줄어들었다라는 것의 의미는 세력이 빠져나가지 않았다. 이때 들어온 세력이 빠져나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대량 거래량에 장대 음봉이 발생했을 때 이 상황을 상승 반전을 하기 위해서는 주가는 전일 음봉의 최소 50% 위에 있어야 하며 반전 거래량은 현저하게 상승해야 한다. 자, 이겁니다. 대량 거래량은 아니더라도 현저하게 상승해야 된다. 현저하게 급격하게 줄어야 된다. 이게 포인트죠. 계속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소름입니다. 레리 윌리엄스의 매매 전략인데요. 제가 이제부터 레리 윌리엄스의 투자 전략을 이야기해 드릴 겁니다. 자, 레리 윌리엄스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요. 세계 트레이딩 월드컵에 출전해서 1만 달러를 110만 달러로 불립니다. 수익률이 1000%입니다. 그리고 그의 기록은 이후에 한 번도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7살인 딸도 레리 윌리엄스에게 투자를 배워서 투자 대회에 출전을 했거든요. 1만 달러를 10만 달러로 불려서 우승을 했어요. 17살짜리 고등학생이 말이죠. 자, 그리고 레리 윌리엄스는 라이브 강의를 하면서 트레이딩을 합니다. 그러면서 100만 달러를 달성하는 챌린지를 합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강의하면서 트레이딩하면서 미션을 달성합니다. 정말 고수죠. 자, 그 고수 레리 윌리엄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추세가 만들어지려면 중심점에서 상승 혹은 하락하는 방향으로 폭발적인 가격 돌파가 발생해야 한다. 이를 통해 상황이 반전하며 추세가 형성된다. 그렇다면 관건은 폭발적인 가격 돌파의 시점, 즉 변동성을 돌파하는 시점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수많은 연구 끝에 도달한 나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변동성 돌파 기준으로 나의 경험상 전일 가격폭 대비 50% 이상이 가장 효과적이었다. 둘째, 가격 팽창의 시점 기준으로는 이길 시가가 최적의 기준점이었다. 내가 아는 모든 추세 진입 접근법 가운데 내가 설명한 두 가지 변동성 돌파 기준만큼 꾸준히 이익을 내주는 매수 타이밍 포착 기법은 본 적이 없다. 내가 60년간 매매하고 연구하고 지켜봐왔던 모든 매수 타이밍 포착 기법 가운데 가장 일관성이 있었다. 아주 단순한 이야기다. 당일 가격폭이 전일 가격폭을 크게 넘어서면 현 시장 방향에 변화가 생겼다는 신호다. 자, 여러분들 어떤가요? 소름 돋지 않나요? 레리 윌리엄스가 60년간 매매하고 결론 내린 꾸준히 이익을 내는 최적의 매수 타점 결정 이론이 바로 박병창 투자자가 설명하는 전일 양봉, 전일 음봉 50% 기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세력의 의도가 숨어져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리노 투자자의 이 매수 타점이 설명이 됩니다. 자, 이 부분에서 음봉의 중앙을 돌파하고 나서 조금 더 위로 올라가자마자 리노님께서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자, 한번 관성을 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구글에다가 관성이라고 치면요. 여기 보시면은 관성은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총합이 0일 때 운동의 상태를 유지하려는 경향을 말한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 뉴턴의 제1법칙이고요. 이 뉴턴의 제1법칙을 차용한 것이 기술적 분석의 기본이 되는 추세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리노 투자자님이 하신 말씀은 곧 이겁니다. 지금 변동성을 돌파했고 이 변동성이 계속 유지가 되는지 한번 지켜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변동성을 돌파했습니다. 강력한 힘으로 돌파를 했습니다. 강력하게 돌파하는 그 근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찾는지는 제가 또 뒤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돌파를 했죠. 그리고 나서 이 힘이 더 유지가 되는지 보는 겁니다. 지켜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힘이 유지가 됐다라고 하면 또 추가 매수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매수 타점을 잡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는 또 뒤에서 설명을 드린 후에 다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여러분들 책을 읽어보시면서 더 꼼꼼하게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전 투자에 적용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직 놀랄 일이 더 남아 있습니다. 저자의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 세력의 매매 가격, 매물대 차트 활용.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세력의 매매 가격이다. 장중 특정한 가격대에 어떤 창구를 통해 어떤 세력이 매수하거나 매도했다는 것을 파악하는 것은 단기 거래자에게 매우 중요하다.
보통 투자자는 온종일 시세를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일봉이나 분봉의 매물대 차트를 이용한다. 여러분들 요거는 제가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차트에서 여기 보시면 요거 클릭을 하신 다음에요. 여기다가 매물이라고 쳐보시기 바랍니다. 매물. 키움증권 기준입니다. 매물이라고 치시면 매물대 차트라고 나오죠. 여기서 요거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매물대 차트가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정하시고요. 다시 매물대 차트 없애려면 여기서 그냥 봉 차트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급등이 나왔던 종목의 4월 20일 목요일 차트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노란색 봉은 500억 이상 거래량이 터지면 표시가 되도록 설정을 해둔 거고요. 당일 거래 정보를 보시면요. 주가는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매도세에 밀려서 11%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거래량은 표시된 걸 그대로 읽어드리면요. 965% 상승, 거래대금은 10,000% 정도 가량 상승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에 거래량이 정말 아예 안 보일 정도로 지금 엄청난 대량 거래량이 터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이런 대량 거래량은 매수 세력밖에 이렇게 만들 수가 없거든요. 자, 이런 대량 거래량은 세력이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매수 세력이 진입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매물대 차트를 활성화시키면, 자, 이렇게 활성화를 시키면 연한색의 매물대가 표시가 되는데요. 저자는 해당 매물대가 바로 세력들의 주요 가격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일봉 차트입니다. 자, 그리고 이 매물대는 상승과 하락의 중요한 가격대로 작용한다고 책에서 말을 하고 있거든요. 즉, 이 해당 매물대는 강력한 지지선 또는 저항선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해당 매물대를 강력하게 상방으로 돌파하면 상승 신호, 하방으로 강력하게 돌파하면 하락 신호라고 강조를 했거든요. 자, 이 차트의 중요 가격대인 4,570원에서 4,670원, 요 가격을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 가격을 기억하시고요. 다음날 실제로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자, 이때 4,670원, 아까 말씀드린 매물대 가격 최상단이죠. 여기서 종가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요게 4월 19일이고요. 자, 이게 4월 20일이고요. 다음날 어떻게 됐나 봅시다. 다음날은 시가가 4,510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5분봉 차트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캔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여러분들 앞에 박병창 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변동성의 돌파가 발생을 한 거죠. 자, 지켜보겠습니다. 변동성 돌파가 됐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주가가 상승하고 다시 상승할 때 전일 종가를 이때 돌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거래량 보세요. 거래량이 지금 이 거래량보다 몇 퍼센트 더 상승을 했냐면요. 지금 이때의 거래량이 10만 주고요. 이때가 19만 주입니다. 90%가 상승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기술적 분석의 대가 윌리엄 오닐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가격의 변화가 일어나려면 평소의 거래량보다 최소 40에서 50% 이상 늘어난 거래량으로 주가가 움직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보시면 중요한 매물대 가격의 최상단 4,670원을 평소 거래량보다 더 많은 거래량으로 강력하게 돌파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매수 타점은 언제가 될까요? 바로 4,670원 이상의 가격, 요 부분의 가격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차트는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한번 보시죠. 자,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매도 타점은 언제가 되느냐? 이쯤이 되는 겁니다. 이때 바로 매도를 하는 겁니다. 이때 매수해서 이때 매도를 하는 것이 원칙에 입각한 투자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주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물론 이렇게 추가 상승을 먹을 수도 있었겠지만 이렇게 다시 하락하는 걸 보면 이때 매수 매도한 건 정말 잘한 주식 투자였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수익률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자, 이때 4,670원 이상, 뭐 예를 들면 4,680원에서 매수를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나서 매도 가격은 자, 한 이쯤 가격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중앙값에서 5,042원이죠. 여기서 5,042원. 자, 여러분들 7%를 먹고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마이너스 계산된 건 제가 이 앞뒤 계산을 바꿔서 그런 겁니다. 7%입니다. 자, 여러분들 하루에 7%입니다. 그것도 장 시작한 지 30분 이내로 7%를 먹고 빠져나온 겁니다. 여러분들의 원금이 1,000만 원이었다면 70만 원, 1억이었다면 700만 원을 이때 벌고 빠져나오는 거예요. 2,000만 원이었다면 140만 원을 30분 만에 벌고 오늘 거래를 마무리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확실한 자리가 보일 때 또 들어가서 또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거죠. 투자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0. 중요 가격대 파악, 이키볼륨 차트. 장중 어떤 가격에 거래량이 가장 많았는지, 며칠 또는 몇 주일간 어떤 가격권에서 거래량이 가장 많았는지는 지지와 저항, 그리고 매수 및 매도 타이밍을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자, 여러분들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키볼륨 차트를 이용하면 세력의 매매 가격대를 결정할 수 있으며 매매의 유용한 기준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자, 여러분들 이것도 키움증권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매물대 차트에서요, 여러분들 여기서 EQU까지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EQU까지 치시면 이키볼륨 차트라고 나와요. 요걸 클릭하시면 그리고 차트를 이런 식으로 길게 늘려주시면 이런 차트가 나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차트는 4월 20일 이때의 캔들이거든요. 요때 캔들. 이 캔들이 나왔다라고 하면 이 캔들의 절반 가격 4,690원이 세력의 평단이 되겠다라고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는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이렇게 움직였고요. 자, 이렇게 캔들이 옆으로 더 넓다는 건 거래량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걸 이렇게 볼륨 캔들로 나타내 준 거죠. 그래서 이런 캔들을 여러분들이 기준으로 해서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또 어떻게 됐죠? 이렇게 됐습니다. 자, 보시면은 세력의 중앙값 평단이죠. 평단에서 딱 멈춘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 종가가 29% 상승, 상한가로 갔네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볼륨 캔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볼륨 캔들 의미는 무엇이냐? 세력의 평단을 계산하기가 용이하다. 세력의 의도, 세력의 가격대를 결정하는 데 유리하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음봉의 절반 이상을 넘어가야지 이 변동성의 돌파가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날 보세요. 요날 평소 거래량보다 많은 거래량으로 이 거래량을 돌파한 가격에서 시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크게 위로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캔들 차트, 매물대 차트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투자 매매 타점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특히나 제가 지금 말씀드린 매물대 차트와 캔들 볼륨 차트는 거래량과 캔들을 이용해서 매매 타점을 잡는 거고, 이런 기법들은 레리 윌리엄스 등 투자 대가들이 강조한 기법이기도 하니까요. 더 신뢰가 가기도 합니다. 역시나 해당 부분은 책을 통해서 깊은 뜻을 음미하시고 실전에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 자, 여러분들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매수의 3가지 타이밍. 자, 이 책이 훌륭했던 점은 매수, 매도 타점을 매우 디테일하게 제시했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앞의 50% 이론의 응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매 타점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지침이 될 저자의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에서 주가의 위치를 보면 급등할 때는 5일선 위에 있고 상승 중 조정일 때는 5일선과 21선 사이에 있다. 급락할 때는 주가가 21선 아래에 있다. 주가의 위치는 이 3가지 외에 다른 것이 없다. 즉, 3가지 경우를 기준으로 매수 원칙을 만들어 사용하면 된다. 매도는 약간 다르다. 21선 아래에서 급락할 때 매도한다면 이미 타이밍이 늦은 것이다. 따라서 주가가 5일선이나 21선 위에 있을 때 매도 판단이 되어야 한다.
즉, 두 가지 경우를 기준으로 매도 원칙을 만들어 사용하면 된다. 모든 상황에서 매수의 기본 원칙은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전일 발생한 장대 음봉의 50%를 넘는 양봉이 발생할 때를 기준으로 한다. 자, 계속 강조되고 있는 내용이고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매매 타점을 결정하는 이론이라고 할 수도 있고 세력의 뜻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12. 자, 중요합니다. 매수 타점 제1원칙 5일선 위에 있을 때 5일선 위에서 상승하는 주식들은 대개 장대 양봉을 만들며 강한 상승을 한다. 이땐 비교 대상이 되는 음봉이 없기 때문에 50% 룰을 적용할 수 없다. 그렇다고 무작정 추격 매수할 수도 없다. 자칫 상투에서 매수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매수 1원칙 5일선 위에서의 급등 종목 타점은 다음과 같다. 장 시작 후 10시 이전에 저점을 형성하고 거래량이 증가하며 다시 상승할 때와 시가를 돌파할 때가 매수 타이밍이다. 오전에 반등에 성공하지 못했다면 오후 2시 이후 장중 조정을 마치고 다시 상승할 때가 매수 타이밍이다. 5일선 위에서 급등하고 있는 주식이라 할지라도 일봉을 보면 당일 주가가 전일 종가 아래로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하여 장대 양봉을 만드는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핵심은 전일 종가 아래로 일시적으로 하락했을 때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것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전 10시 이전과 오후 2시 이후라는 시간의 개념이다. 강한 주식일수록 장중 조정 하락을 한다면 대부분 오전에 잠시 하락했다가 곧바로 다시 상승하는 특징을 보인다. 오전에 강세였다가 10시 이후에 하락 전환한다는 것은 오전에 매수와 매도세가 공방을 벌였으나 결국 매도세가 강해 하락하는 것이므로 매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미 매도 세력의 힘이 강해진 주식을 매수하면 안 되기 때문이다. 오전에 매수 신호가 없었던 주식은 장중에 거래하지 말고 시장이 끝날 무렵까지 관찰한다. 주가를 끌어올리던 매수 주체가 매도 물량이 온종일 소화되는 것을 보고 있다가 장 막판 무렵 다시 매수하여 올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후 2시 이후 매수세 진입으로 다시 시가를 돌파하며 상승할 때를 매수 원칙으로 한다. 만일 조정이 5일선 위에서 마무리되었다면 전형적인 강세 조정으로 다음날 매수 1원칙의 타이밍을 준비한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말한 저자의 매수 타이밍 정말 중요하다 할 수 있고요. 책에서 나오지는 않았지만 장 마감 직전에 잘 째려보고 계시다가요. 5일선 위에서 종가가 형성되는 기미가 보인다면 여러분들 종가 베팅해도 괜찮겠죠. 또는 시간 외의 거래로 투자를 진행해보는 것도 좋은 전략일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참고해 볼 만한 투자자는 보컬 김영준 투자자와 마세븐 한봉호 투자자가 있습니다. 김영준 투자자는 5일선은 단기 매매선이라고 했고요. 5일선 밑에서 놀다가 위로 올라왔을 때 급등 후에 5일선에 맞닿는 음봉에서 매수한다라고 그의 저서에서 강조를 했고요. 한봉호 투자자는 전체 시장이 상승할 때 시장의 주도주의 일봉이 5일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되며 다시 상승하는 지점을 보통 눌림목이라 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전체 시장이 상승하고 시장의 주도주라는 말은 무엇이죠? 급등주라는 겁니다. 주가의 상승률이 빠르다라는 것이고 그런 빠른 급등 종목에서의 눌림목은 5일 이동평균선이 된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단기 투자에서 5일선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급등주, 주도주 매매에서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 매수 제2원칙 5일선과 20일선 사이에 있을 때 강한 주식이라도 중간중간 조정을 거치며 상승을 하는데 이 구간을 주식시장에서는 눌림목이라고 표현한다. 즉 제2원칙은 눌림목 매수를 말한다.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주식의 눌림목 조정을 기다려 매수하는 방법이다. 우선 하락하는 동안 거래량이 현저히 감소해야 한다. 하락할 때 거래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주가를 끌어올리던 세력들이 매도하는 것일 수 있다. 또한 가격 하락의 폭이
직전 추세의 상승폭 50% 이내여야 한다. 자, 여러분들 눌림목에서는요, 여러분들 가격의 하락폭입니다. 캔들이 아니라요. 이렇게 상승했다가 이렇게 하락한다면 이 상승폭의 절반 이상에서 주가가 눌려야지 이 아래쪽으로 주가가 눌려버리면 그냥 밑으로 쭉 빠져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눌릴 때 여러분들 어디까지 눌려야 되냐? 이 상승폭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상승폭의 중앙선 여기까지 눌렸다가 이쯤에서 반등해야지 이 아래에서 이렇게 가다가 이 아래쪽에서 눌린다면 이렇게 그냥 빠져버릴 수 있다는 거죠. 힘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염두하시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 역시 세력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죠. 14. 매수 제2원칙을 적용하기 좋은 종목의 특징. 첫 번째, 연속 급등 종목. 해당 원칙을 적용하기 좋은 종목은 연속으로 급등한 종목이다. 연속적으로 급등했다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강한 매수 세력이 진입한 것이다. 그들은 하락 조정 후 곧바로 다시 강한 상승을 이끌 것이다. 따라서 하락 조정의 폭도 작고 기간도 짧다. 강한 주식의 상승 탄력을 이용해 매매하기 위해서는 20일까지 충분히 하락하길 기다려서는 안 된다. 강한 주식일수록 11선 전후에서 조정을 마무리하고 상승 추세를 다시 이어간다. 단기에 큰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에게는 완만한 추세 상승을 하는 주식이나 21선까지 매물을 막고 하락한 주식은 좋지 않다. 5일선을 깨고 하락 조정을 한 후 곧바로 상승하는 주식을 선택해야 한다. 5일선에서 21선 사이의 눌림목을 여러분들이 이용하실 때 5일선을 깬 다음에요, 여러분들 21선 근처까지도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21선 근처에서 매물대도 아까 여러분들 살피라고 말씀을 드렸죠. 매물대를 막고 그냥 밑으로 쭉 빠져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고려해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 매매 타점, 매수 타점을 결정하셔야 된다. 이렇게 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5. 매수 제2원칙을 적용하기 좋은 종목의 특징 두 번째. 오전부터 큰 거래량 종목. 거래량이 감소하며 조정 하락하다가 다시 상승하는 당일엔 오전부터 거래량이 크게 증가해야 한다. 거래량이 증가하며 상승하는 것은 매수 세력이 다시 진입한 것이다. 우리는 강한 매수를 확인하면서 추종해야 한다. 하락 조정 후 다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양봉을 만들어 직전 하락폭의 50%를 넘는 상승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의 상승은 다시 상승 추세로 진입하는 첫 상승이 된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매우 중요한 단어를 여러분들 혹시 찾으셨을까요? 자, 바로 확인하고 추종하는 겁니다. 예측해서 미리 매수하고 강한 매수를 우리가 확인하는 게 아니라 강한 매수를 확인하고 나서 행동에 옮겨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지지선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주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락하고 있을 때 이 지지선의 반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언제가 매수 타점이 될까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만약에 주가가 이동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매매 타점, 자, 1번, 2번, 3번 어디가 될까요? 자, 1번은 너무 빠르죠? 이렇게 내려갈지, 이렇게 올라갈지, 옆으로 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2번 지점은 어떨까요? 1번 지점보다는 나을 수도 있겠지만 2번 지점 자체도 위로 올라갈지, 옆으로 올라갈지, 아래로 내려갈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자, 3번 지점이 가장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왜냐? 그나마 추세를 반전했기 때문에, 그리고 거래량이 크게 증가를 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것을 세력의 매집 또는 세력의 진입으로 보고 여기서 매매 타점을 결정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다시 반등을 했는데 거래량이 약하다라고 하면 역시나 이렇게 주가가 상승 반전을 했더라도 좀 더 지켜보고 거래량이 터지는지 보고 투자를 진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확인하고 추종한다라고 말한 저자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확인하고 추정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6. 매수 제2원칙을 적용하기 좋은 종목 특징 세 번째. 별 이유 없이 급락하는 종목. 참고로 강세 주식의 하락 시 거래량이 급감하는 종목은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만들어준다. 예컨대 국지전쟁, 테러, 자연재해,
정치적 이슈, 일시적 수급 왜곡 등으로 시장이 일시적으로 급락하는 경우다. 이벤트에 의해 하락한 경우 시장은 자기 자리로 되돌아가는 상승을 한다. 이때 어떤 주식을 매수하면 단기에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 시장 대표주나 테마 주도주가 가장 유력하다. 그 중에서도 외부 이슈로 하락할 때 거래량이 급감한 주식들이 가장 빠르고 강하게 반등한다. 거의 무위험 수준인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데 이때도 거래량이 가장 중요한 판단 요소다. 17. 매수 제3원칙 21선 아래에 있을 때 흔히 21선을 주가 움직임의 중요한 추세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향 돌파 후엔 크게 하락하는 경우가 많다. 21선 아래에서 연속적으로 급락하고 있는 주식 중에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하락한 주식을 선별하고 그 중에서 다시 거래량 증가와 함께 양봉을 만드는 주식을 매수한다. 20일 아래 하락은 상당 기간 하락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동안 매수해온 투자자들의 매물이 상당할 것이다. 따라서 추세 반전 상승을 위해서는 그 매물을 소화해야 한다. 단기 반등 후 매물을 맞으며 다시 하락할 수 있는데 이때 거래량이 감소하고 직전 저점을 하향하지 않아야 한다. 직전 저점 위에서 다시 상승할 때는 확실한 추세 전환 신호로 매수 타이밍이다. 1차 매수 신호 후 반등, 그리고 이후 재반락 때의 상황을 한 번 더 확인하고 매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확인 후 발목, 무릎에서 사라고 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들 요 종목으로 한번 제가 예시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종목 보세요. 지금 보시면은 요 가운데 선 볼린저 밴드의 중앙선이 21선입니다. 21선을 강력하게 뚫고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21선 아래에서 매도 타이밍을 언제 잡는지 한번 여러분들 같이 살펴보시죠. 자, 지금 주가를 하나하나 캔들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우리가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자, 매수 타이밍을 언제 잡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바로 직전의 캔들, 그리고 직전의 캔들을 여러분들 최소한 거래량을 동반한 양봉, 그 캔들의 중앙을 넘어가는 캔들로 우리가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계속 이렇게 주가가 진행됩니다. 지금 여기서 한번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가가 빠지는데 여기에 매물대를 모두 소화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때 세력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최소한 이 정도 가격, 28,000원 가격까지는 올라와야 우리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고, 최소한 추세 반전을 확인하려면 거래량이 평소 거래량보다 월등히 증가하면서 양봉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요때 사실 신호가 한번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래량이 요때가 지금 거래량이 100만 주 정도 되는데 요때가 190만 주 정도 되니까 많이 올라간 거죠. 이때 추세가 지금 반전되려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빠져버리네요. 또 이렇게 또 쭉 빠져버립니다. 자, 여러분들 요때 여러분들이 조금 추세 반전의 기미가 보이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이 라인 28,000원 수준까지는 주가가 올라와야 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자, 여기서 지금 딱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평소 거래량보다 월등히 높은 거래량이 나왔죠. 400만 주의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확실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 반전을 어느 정도는 지금 보시면은 이때 변동성 돌파가 이루어지고 있나? 세력이 이제 매집을 시작하려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보겠습니다. 자, 매매 타점은 여러분들 정확하게 결정은 할 수 없어요. 이때 결정을 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이때 결정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최소한 여기까지는 확인을 해야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빠지다. 사실 이때 추세 전환이 됐기 때문에, 추세 전환이 강력한 신호가 왔기 때문에 다시 빠지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자, 여기서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이때까지 올라왔죠. 그리고 자, 여러분들 다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이 라인 28,000원을 이제 위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때 매도했던 세력들은 조마조마한 겁니다. 이렇게 가격이 올라왔어? 그러면 이제 매도를 청산해야 될 수도 있고요. 다시 이 세력이 다시 매수 세력으로 전환할 수도 있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자, 이렇게 또 올라왔죠. 자, 그리고 다 어떻게 될까요? 또 올라갔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좀 감이 잡히시나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매수 타점을 결정하시고 투자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도 한번 수익률 계산해 볼까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29,000원에서 매수를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리가 매도 시점은 여러분들 언제냐면요. 자, 보세요. 자, 뒤에도 매도 시점 나올 건데요. 자, 언제냐면요. 자, 이때 매도 시점 안 나왔습니다. 아직 양봉이죠. 이때도 안 나왔어요. 이때도 아닙니다. 그런데 자, 요때 조금 불안하죠. 하지만 거래량이 터지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또 주가가 올라가고요. 또 빠집니다. 자, 여기가 마지막인데 아직까지 사실 매도 타이밍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투자를 하실 때 뒤에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매도 타이밍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이렇게 길게 위에 윗골이 나왔을 때 적절하게 파는 거에 사실 좋거든요. 물론 더 버텨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추세가 더 위로 상승할 수도 있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크게 빠지지 않았잖아요. 자, 하지만 주가가 어디 이하로 빠지면 지금 위험한 상태일까요? 자, 이 봉과 이 봉을 전체 합했을 때 중앙선을 대충 그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33,180원이죠. 180원 아래로 떨어지면, 좀 더 예를 들자면 11선이 여기 있습니다. 11선 아래로 떨어진다라고 하면 조금 위험 신호로 볼 수 있는 거죠. 특히나 이 21선 근처로 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매수했을 때보다 조금 수익을 챙기고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때 충분히 수익을 보고 빠져나오는 미덕을 보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충 이쯤 가격에서 적당하게 매도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럼 여기 대충 33,000원 낮게 잡아서 33,000원이고요. 우리가 29,000원에 매수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수익률이 몇 퍼센트냐면요. 13%입니다, 여러분들. 위험한 신호가 있었나요? 우리가 매수했을 때 위험 신호가 있었나요? 이때 우리가 매수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28,000원. 이 수준 넘어가면 매수한다고 했죠. 자, 이때 매수를 한다고 칩시다. 28,000원 선에서 29,000원에서 매수를 해도 괜찮고요. 자, 그래서 이때 매수해서 손실 난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편안한 투자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세력의 의도를 잃는 투자를 하신다면 여러분들 편안하고 매수하자마자 수익 나는 경험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시면 더 이상 투자는 고통이 아니라 재미로 다가올 수 있는 거죠. 자, 제가 뭐 어떤 특별한 방법 썼나요? 아니죠. 저자가 이야기한 대로 투자의 대가들이 말한 방법 그대로 따라 했더니 13%의 수익을 맛볼 수 있는 겁니다. 저희가 13% 수익 볼 때까지 손실 있었나요? 없었죠. 한 번도 주가가 내가 매수한 가격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었죠.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이 여러분들 제대로 투자를 하는 거라고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18. 성향에 따라 적절히 사용하라. 지금까지 매수 타이밍을 3가지로 나누어 설명했는데 시장 상황에 따라 시장이 급등하는 시기엔 매수 제1원칙, 추세 상승 시기엔 매수 제2원칙, 급락하는 시기엔 매수 제3원칙을 사용하면 될 것이다. 또는 개별 주식별로 급등하는 주식은 매수 제1원칙, 완만한 추세 상승 주식은 제2원칙, 급락하는 주식은 제3원칙을 적용하면 될 것이다. 3가지 원칙을 잘 이해하고 적용하면 주가의 위치가 어디든 단순한 원칙을 바탕으로 매수 타이밍을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경험으로 볼 때 어떤 투자자는 매수 제1원칙에 따른 매매를 잘하고 어떤 투자자는 매수 제2원칙 또는 제3원칙에 따른 매매를 잘한다. 급등하는 주식, 급락하는 주식, 추세적으로 움직이는 주식의 속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 속성을 잘 아는 투자자가 성공하는 것이다. 특히 자신의 심리와 투자 스타일에 따라 급등하는 주식이 편해 수익 내기 쉬운 사람이 있고 하락한 주식의 저가 분할 매수가 편해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냈다는 전문가들 역시 자신의 투자 성향과 맞는 투자에 집중한다. 시장이 하락할 때는 매수 제1원칙이나 제2원칙에 맞는 주식보다 제3원칙에 맞는 주식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투자자가 제3원칙에 따라 매매하여 수익을 내는 것은 아니다. 약세 시장 속에서도 급등하는 주식만을 찾아 제1원칙으로 거래하는 투자자가 있는데 이들이 바로 전문가다. 반대로 강세장에서도 단기 급락한 주식만 골라 수익을 내는 투자자가 있고 이들 역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자신이 전문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장세에 맞는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시장에 맞춰 매매 원칙을 따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시장이 급락하고 있는데 강세 주식을 추종하다가 상승에 매수, 하락에 손절매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시장이 급등하고 있는데 맨날 약세 주식만 쳐다보다가 강한 주식에서 얻을 수 있는 큰 수익 기회를 놓칠 수 있다. 시황에 따라 매매 방법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건 분명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성향과 자금 운용 기간, 심리에 맞는 매매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세우라고 조언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들, 이 부분도 사실 정말 디테일한 지침이거든요. 이걸 저자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 출판사에서 저한테도 출간 제의가 들어오는데 이렇게 좋은 책들이 많은데 제가 굳이 책을 쓸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역시 저자의 설명이 책에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되어 있으므로 책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 자, 요것도 중요합니다. 매도의 두 가지 타이밍. 자, 여러분들, 매수와 매도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아무래도 매수를 잘 해야 수익이 날 수 있으니까 매수? 아무리 매수를 잘해도 매도를 잘못하면 수익을 낼 수 없고 손실을 키울 수 있으니까 매도? 저자는 매도가 더 어렵고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의 매수보다 더 중요한 타점이 바로 매도 타점이라는 것이죠. 저자가 이야기하는 매도의 두 가지 타이밍,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투자자가 주변의 추천으로 매수는 잘하지만 적절한 타이밍에 매도하지 못해 수익을 손실로, 작은 손실을 큰 손실로 만든다. 수익 실현 매도든 손절매든 두 경우 모두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추가 상승의 기대를 잘라야 하거나 손실을 확정해야 하기 때문에 심리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고점에서 매도하고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그래서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를 권하는 것이다. 매수의 경우 분할 매수하다가 주가가 상승해 버린다고 원금이 줄어들지는 않는다. 그러나 매도는 적절한 타이밍에 실행하지 못하면 원금이 실질적으로 줄어든다. 따라서 어려운 만큼 더 중요한 것이 매도 원칙이다. 20. 매도 제1원칙 51선 위에 있을 때 5일선을 깨지 않고 상승하던 주식이 어느 날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음봉을 만들면 30에서 50% 정도 매도한다. 거래량이 폭증하면서 십자형 봉이 형성되면 30% 정도를 매도한다. 설령 추가로 더 상승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욕심내지 말고 일부 매도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것이다. 분할 매도하는 이유는 정말 좋은 주식, 이후 2배 또는 3배로 상승할 주식을 적은 수익으로 잘라내는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함이다. 상승세가 강하면 강할수록 분할 매도의 비율을 작게 하고 약할수록 비율을 높이는 것이 좋다. 매도하지 않고 전량 보유하고 있다가 수익이 났던 투자를 손실로 마감하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다. 따라서 매도 제1원칙의 신호가 발생하면 일부를 반드시 매도하는 것이 좋다. 21. 매도 제2원칙 5일선과 21선 사이에 있을 때 매도 제1원칙과 마찬가지로 5일선과 21선 사이에 주가가 위치할 때 거래량이 증가하며 음봉이 발생하면 2차 매도를 한다. 거래량 없이 하락하는 경우는 세력이 매도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조정 후 다시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십니다. 여기서 매수하시죠. 방금 또 매수를 계속했습니다. 특히 21선 근처에서는 거래량이 급등하며 장대 음봉으로 급락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22. 매도 원칙의 첨언. 자, 여러분들, 대가들은 주가가 하락할 때는 이 거래량이 잘 먹히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저자의 이야기도 좋지만 레리 윌리엄스의 전략도 좋다고 생각해서 그의 전략을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레리 윌리엄스는 수익이 났다면 반드시 그 수익을
지킬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자료는 제가 예전에 레리 윌리엄스의 책을 리뷰하면서 설명을 드렸던 자료인데요. 자, 레리 윌리엄스는 변동성 돌파 캔들로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레리 윌리엄스의 전략으로 한다고 하면 그는 전 저점을 손절가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 매수를 해서 잘 투자를 해서 요때 한번 지금 저점이 발생을 하죠. 자, 그러면 레리 윌리엄스는 이 손절가를 이 저점으로 상승시키는 겁니다. 이제 익절가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생기는 저점을 다시 익절가로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상승했을 때 저점이 생기면 이 저점 아래로 떨어졌을 때 익절한다는 규칙을 세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익절가를 계속 상승 조정시키는 겁니다. 계속 조정하는 거죠. 따라서 거래량으로 판단하는 것도 좋지만 거래량이 증가하는 것 없이 그대로 밑으로 그냥 쭉 빠져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익절 라인을 조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매수는 정말 잘했잖아요. 그런데 매도를 잘못해서 내가 지금까지 누린 수익을 다 손실로 바꿔버리는 그런 참담한 실수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23. 데이비드 라이언의 매도 규칙. 저는 박병창 투자자의 매도 전략과 전미투자대회 연속 3회 우승한 데이비드 라이언의 매도 전략을 조합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데이비드 라이언의 매도 규칙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데이비드 라이언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나는 내 자신에게 허락한 최대 손실률은 7%이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그보다 훨씬 빨리 손실이 나는 주식을 정리하는 편이다. 나는 2배에서 3배 뛰어오르는 몇 안 되는 주식에서 대부분의 수익을 거둔다. 그렇게 올리는 수익은 다수의 작은 손실을 모두 커버하기에 충분하다. 나는 큰 수익이 나는 주식은 약 6개월에서 12개월간 보유하는 편이고, 자, 여러분들 이때 6개월에서 12개월 보유하는 건 강세장 또는 주도주에서 그러는 거지 무턱대고 내가 짧은 기간 내에 12% 막 15%, 20% 수익 났다고 6개월에서 12개월 보유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시장의 상황을 보고 판단을 내리셔야 돼요. 자, 계속하겠습니다. 그렇게 큰 수익이 아니라면 3개월 정도 보유한다. 그리고 손실이 나는 주식은 2주 이내 7% 이내 손실이라도 그냥 잘라버린다. 나는 일단 수익을 보고 있는 종목이라면 최대한 수익을 뽑아내려고 노력한다. 따라서 목표 가격을 설정하여 기계적으로 매도하는 것을 피하고 정상 추세로 올라가는 종목은 최대한 보유하려고 한다. 단지 주가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매도하지 않으며 숨고르기를 한 다음에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봐야 한다. 숨고르기 매도의 타점은 주가 움직임의 박스권 하단을 깰 때이다. 자, 여러분 여기서 주가의 움직임, 박스권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변동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계속 읽어드릴게요. 따라서 나는 박스권, 변동성의 상단을 상승 돌파하는 지점에서 매수하고 박스권 상단 돌파를 실패하면 즉시 보유 수량의 50%를 매도한다. 박스권 상단 돌파를 시도하다가 다시 박스권 내로 주가가 떨어지면 박스권 하단까지 주가가 그대로 빠져버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여기서 거래량 이야기는 나오지 않죠? 하락할 때는 거래량이 잘 먹히지 않는다라는 게 대부분의 투자 대가들의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박병창 투자자의 조언도 훌륭하지만 이것도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셔서 강세장에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약세장에서는 거래량 없이도 쭉 빠져버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변동성이라는 건요, 이런 주가의 움직임을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박스권으로 주가가 묶였다라는 건 변동성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 자체로. 그러면 우리의 매수 타점은 언제가 되느냐? 이 변동성을 돌파했을 때, 이때인 겁니다. 올라온 걸 확인했을 때, 그리고 거래량이 크게 터진 걸 확인했을 때가 매수 타점이고요. 이렇게. 자, 지금 보시면은 갑자기 캔들이 위로 터지면서, 자, 여러분들 지금 거래량 보시고요. 캔들 보시고요. 자, 이제 막 매수하십니다. 지금 언제가 매도 시점이냐? 이 변동성을 아래로 돌파했을 때 거래량이 충분한 걸 확인하고 매도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변동성의 돌파 전략, 박스권에서의 변동성 돌파 전략이라는 겁니다. 24. 매도 전략 총정리. 첫 번째, 거래량이 증가하며 음봉을 만들면 즉시 30에서 50% 매도한다. 두 번째, 거래량과 상관없이 박스권, 변동성의 상단 돌파 실패 또는 하단 돌파 시 즉시 50%를 매도한다. 세 번째, 5일선을 깬 후 다시 음봉을 만들며 거래량이 증가하면 보유 수량을 모두 매도한다. 네 번째, 수익은 생명이다. 수익이 나면 반드시 익절 라인을 조정하여 수익을 보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25.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트레이딩 종목 선정입니다. 자, 저자는 실전 매매에서 무엇보다도 종목 선택이 중요하다고 책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비법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좋은 종목을 고르면 투자에 반은 성공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좋은 매매 기법을 가지고 있더라도 매매할 종목을 잘못 선정하면 수익을 내기 어렵다. 좋은 종목을 선정하여 관심 종목으로 넣어두고 그 종목들 중 매매 신호가 발생했을 때 원칙대로 매매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세 변동을 이용할 때 가장 기본적인 HTS 화면은 순간 체결량으로 매번의 체결을 나열해준다. 순간 체결량은 누적 거래량이 아니고 매수 매도 거래가 한 번 체결될 때 발생한 거래량을 말한다. 즉, 한 번에 몇 주씩 거래가 됐는가를 의미하는 것이다. 한 번의 체결에서 대량 거래가 됐다는 것은 누군가가 큰 금액으로 한 번에 매수했다는 뜻이고, 반대로는 누군가가 한 번에 대량으로 매도했다는 것이다. 어떤 주식이 급등하거나 급락할 때는 당연히 대량 체결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진다. 순간 체결량을 관찰하고 있으면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주식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 자, 이제 막 매수하십니다. 지금 여시면 여기 체결량도 보세요. 지금 여기도 지금 계속 뜨죠? 그러니까 막 매수하십니다. 자, 여러분들 이것도 제가 키움 HTS 화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거는 관련 자료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키움 증권 HTS에서요. 1413 엑스레이 순간 체결량 이 창을 띄워주시고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톱니바퀴가 있거든요. 요걸 눌러주세요. 자, 여기서 전 종목으로 두시고요. 여기 체결 세력과 신규 세력을 금액을 여기를 단위를 1부터 10까지 여러분들이 계속 변경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맞는 숫자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10으로 놓고 설정을 했고요. 현재가는 1,000원으로 하셔도 되고요. 동전주는 제외하겠다. 아니면은 500원부터 100만원, 1000만원 이하까지 또는 100만원 이하까지 이것도 여러분들이 입맛에 맞게 설정을 하시고요. 제외 조건은 관리 종목 제외하고요. 정리매매,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 우선주, ETF, ETN 종목을 제외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시면 앞에 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대량 거래량이 한 번 터질 때 이렇게 표시를 해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해당 자료는 키움증권 유튜브 채널에서 제가 가져와 본 건데요. 자, 이런 식으로 13시 24분에 두산중공업에서 이렇게 체결됐다라는 신호가 이렇게 설정을 하면 순간 체결량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때 당시에 제가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때가 2022년도 11월 17일이었거든요. 자, 이때 분 차트를 1분 차트로 놓고 11월 17일 당시 상황을 보겠습니다. 자, 이때가 13시 24분입니다. 자, 13시 24분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때가 23분이고요. 이때가 24분입니다. 이때 이제 신호가 딱 뜬 거예요. 보시면은 여기에 거래량이 엄청나게 상승한 걸 볼 수 있습니다. 평소보다 높고 지금 점점 거래량이 상승하는 걸 확인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일봉과 분봉의 관계까지도 여러분들이 살펴야 되는 거죠. 자, 일봉을 한번 볼게요. 자, 이때가 11월 17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봉입니다. 자, 11월 17일 당일이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의미 있는 매집봉을 찾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되지 않을까요? 지금 보시면 의미 있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그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세력의 매집 단가는 한 이쯤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자, 여기서 가장 최근에 보시면은 여기에 의미 있는 거래량과 여기서 지금 세력이 빠져나갔다, 매도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의 중앙값 3080원이죠. 3080원에 이미 중앙을 넘었고요. 자, 여러분들 순간 체결량에서 지금 매집을 하고 있다. 세력이 지금 순간적으로 매집을 했다라는 것을 포착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1봉 확인했죠. 자, 1분봉. 자, 이렇게 봤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여기서 그냥 매수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세력의 평단, 매도 세력의 평단의 중앙값을 이미 넘어간 상태에서 지금 점점 이렇게 매집이 들어오는 거죠. 매수 세력이 지금 들어온다는 신호를 받기 때문에 이때 매수 타점이 되는 겁니다. 바로 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매수를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대략 그냥 3020원 정도, 3020원 정도의 매수를 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자, 이렇게 올라가죠. 자, 매도 신호 아직 안 나왔습니다. 매수하자마자 올라갔죠. 역시나 올라갔죠. 자, 이때가 매도해야 될 타이밍인가요? 아니죠. 거래량이 마르면서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버팁니다. 다시 올라가죠. 자, 이때 매도해야 될까요? 조금 불안하긴 합니다. 하지만 좀 더 기다려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시 여러분들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건 이렇게 십자형 캔들이 나왔을 때는 조금 주의할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그렇게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빠졌죠? 자, 여러분 여기서도 역시나 거래량이 증가하진 않았습니다. 조금 더 버텨볼만 할 것 같아요. 자, 다시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여기까지 세력이 조정을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사서 올렸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아까 전에 이 세력이 언제 가격대에서 매수를 했죠? 3시 24분에 이때 강력하게 매수가 들어온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가 세력의 평단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3020원입니다. 그래서 이 3020원에서 다시 세력이 들어온 겁니다. 자, 그러면 아직까지도 우리는 아까 어디서 매수를 했죠? 3020원, 우리는 3200원. 3200원에 매수를 한 거잖아요. 좀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올라가죠? 또 올라가죠? 여기서 이제 십자봉이 나왔고요. 다시 거래량이 줄면서 음봉이 나옵니다. 조금 더 버텨볼만 하겠죠? 자, 여기서도 버텨볼만 합니다. 아직 거래량이 줄어들었잖아요. 역시 다시 올라가죠. 거래량이 상승합니다. 의미 있게 상승하죠? 자, 이게 변동성을 돌파했다라는 신호입니다. 다시 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갑자기 거래량이 터지면서 음봉이 나왔습니다. 이때 매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매도를 해야 되죠? 분할 매도. 30에서 50%를 분할 매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수익률은 대충 1%, 우리가 거래 수수료까지 생각을 한다고 하면 한 0.5% 먹을 수 있을까요? 자, 어쨌든 요 정도에서 분할 매도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의 어떤 매도, 손절매 가격은 이때 세력의 평단 3,200원 선이 되겠죠. 우리도 3,200원에 들어갔잖아요. 잘 들어간 거죠. 좀 더 버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빠져버립니다. 완전히 빠져버리죠. 이때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이때 신호를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세력의 평단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다시 올라가죠. 자, 다시 올라가지만 추가 매수 타점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거래량이 더 터져줘야 되겠죠. 좀 더 지켜보죠. 자, 여기도 아니죠. 자, 이제 뭔가 조금 변화의 신호가 보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자, 여기 또 빠지죠. 하지만 거래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만 합니다. 자, 여러분들 계속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올라가죠.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실 게 뭐냐면요. 20일 이평선에서 지금 1분 봉상, 자, 20선을 기준으로 지금 뭔가 지지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이때 다시 거래량이 터지면서 여러분들 이때 순간 체결량 거기서 또 신호를 주겠죠. 그러면서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때 분할 매도를 했겠지만 이렇게 나머지 가지고도 이렇게 상승분을 먹을 수 있는 거죠. 책에서는 여러분들 보통 상승의 주기는 3번 정도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고점에서 거래량이 이렇게 상승한다라는 건 매도 신호라고도 볼 수 있다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앙드레 코스톨라니도 고점에서의 거래량이 상승하는 건 위험 신호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캔들이 지금 교수형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때 그냥 다 팔고 적절하게 빠지고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이때 버티어도 괜찮죠? 이것도 버텨도 괜찮습니다.
버텨도 됩니다. 다시 올라가죠. 계속 올라갑니다. 자, 요거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 버텨도 괜찮겠죠. 자, 여러분들 여기서 세력이 다시 들어왔다라는 건 세력의 평단은 여기라는 겁니다. 여기 깨지면 힘든 거죠. 자, 마침 여기서 이렇게 아래 꼬리를 달리면서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때 갭 하락하면서 평단이 깨졌죠. 자, 그러면 이거는 매도 세력이 여기서부터 매도를 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럼 또 보겠습니다. 자, 21선, 자, 20선이 아까 계속 뭔가 지지받는 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면 정말 위험한 거거든요. 이렇게 양봉이 나와도 쭉 빠져버릴 수 있습니다. 자, 하락 추세를 반전하려면 강력한 거래량이 터지면서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줘야지 그게 상승 반전의 신호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밑에서 받쳐줬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확 올라가는 거죠. 역시나 전의 거래량보다 의미 있게 상승한 거래량이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멈췄네. 자, 방금 뭐라고 하셨죠? 여기서 멈췄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 N자 패턴으로 가고 있습니다. 21선을, 20선을 지금 깨지 않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20선을 깨버리고 이렇게 거래량,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이게 이제 여기 세력이 매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계속 빠지죠.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빠지면서 거래량을 이렇게 줬기 때문에 이 선보다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도하는 게 매수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쯤 정도 올라와야, 그리고 거래량이 받쳐줘야 매수 타점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보겠습니다. 자, 매수 타점이 안 나오죠? 쭉 안 나오죠. 이렇게 빠져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거래량이 터지지 않으니까 반등 주고 그냥 쭉 빠져버리는 겁니다. 자, 세력의 평단이 안 왔어요. 자, 이렇게 계속 가는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세력의 평단을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세력이 빠져나갔잖아요. 그럼 요 정도 되겠죠. 3,260원입니다. 아까 세력이 매수했던 평단과 비슷하죠. 3,260원. 올라가게 계속 보겠습니다. 3,260원이죠.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도 타점이 안 나왔기 때문에 매수를 하지 않는 겁니다. 매수 안 하길 참 잘했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진행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마치며 정말 아쉽게도 오늘 영상은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책에는 장 시작 전 종목 선정 방법, 장중 종목 선정 방법, 단타용 상보 강도 확인법, 각 상황별 매매 타점 등 오늘 미처 소개드리지 못한 알찬 정보들로 꽉 차 있으니 책을 꼭 매수하시고 꼼꼼히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을 여기까지 다 보셨다면 책을 보실 때 좀 더 깊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재밌는 책 구매 댓글이 있어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 호가창 설명도 정말 좋았어요. 정말 좋고요. 제가 미처 오늘 설명을 드리지 못했지만 여러분들 꼭 책으로 한번 보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저는 계좌 인증을 한 투자 고수분들의 책도 좋았어요. 이 책 역시 그 책들 못지않게 깊이가 있었고요. 주가 상승 하락의 원리가 다른 관점에서 자세히 기술되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긴 영상 시청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셨다면 여러분들은 부자가 될 자질을 이미 갖추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낸 적이 있습니다. 전 세계 부자를 관통하는 키워드 끈기, 깡, 근면, 전 세계 다수 성가형 부자들을 관통하는 키워드 세 가지라는 제목의 기사였는데요. 김승호 회장님이 말씀하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끈기와 기계와도 비슷하죠? 자, 여러분들 세 개의 키워드에 재능이 있나요? 재능 없습니다. 끈기, 깡, 근면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긴 영상을 여러분들이 끝까지 보셨다면 여러분들은 이 중에 두 가지죠.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입니다. 끈기와 근면을 이미 갖추신 셈이므로 여러분들이야말로 부자가 되어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책으로 복습하고 실천하며 경험을 쌓으시고 성공 투자는 반복하시고 실패 투자는 수정 보완한다면 꿈의 10억 계좌는 더 이상 꿈이 아닌
현실일 것입니다. 그때까지 부자회사원 채널이 도와드리고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알차게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로 지름길로 저와 저와 함께 함께 달려가시죠.